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 일이란 것이 모두가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조금 더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문제 해결에 나섰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일본에는 수많은 공간들이 나가 있을 텐데 일본의 보복 조치와 임박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믿음직스럽게 해결했으면 참 좋지 않았겠냐 생각이 드는데 아침부터 좀 존심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빠른 때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 관계도 좋은 날도 있고 또 나쁜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기 때문에 비 온 다음에 더 굳어질 수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서 한일 관계가 좀 더 정상화되도록 우리가 힘을 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냉정하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안을 가지고 신속히 움직여야 됩니다. 피해야 될 것은 감각적이고 감성적이고 또 군중 심리가 작용하는 그런 대안은 피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금수 품목이 10개가 될지 100개가 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 간 분쟁이라는 것이 일단 자존심을 건 경쟁으로 확전되면은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게 발전이 될 수 있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와 일본 사이에는 산업화 역사가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할 당시가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가 19세기였죠. 우리가 이제 구한말을 걸쳐서 일제 치하를 거쳐가지고 1960년대 정도 돼서 산업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1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라든지 그 다음에 항공모함을 건조할 정도로 산업화의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 격차가 여러 분야에서는 좀 따라잡았지만 여전히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한일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모든 분야를 보면은 전략구매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중요한 부품이나 소재나 설비라든지 기자재를 대부분 일본 거로 써왔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업종에 아마 그렇게 핵심적인 부품, 소재, 설비들이 있을 겁니다. 산업사를 제가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제 혼자 웃게 되는 것이 어쩌면 큰 기계는 대부분이 독일산이고 작은 기계는 어쩌면 대부분 일본산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기계 산업에서 독일과 일본은 아주 존재감이 큰 나라들이죠. 이번 보복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일본은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고 어떤 품목을 공격하면은 자신들의 피해를 줄이면서 한국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그 타격 때문에 한국이 협상 그런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많이 궁리를 했을 겁니다. 다음번 타겟은 반도체 기초재료인 실리콘 웨이프라든지 이미지 센서라든지 반도체 장비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무성합니다. 모두가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없어서 안 되는 그런 품목들입니다. 그 다음에까지는 타결이 안 되면 거의 전 산업 분야로 무역 보복이 진행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한일 간의 경제력 격차가 한 3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본은 자국 산업에 피해가 있더라도 일단 자존심 그런 경쟁이 걸리게 되면은 물러설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일본이 우리하고만 전후에 배상과 관련된 협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버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필리핀과 같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하고 그런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단 나쁜 선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다른 나라로 파국되기 때문에 일본은 여기서 아마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요약을 하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상당히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한말에 위정척사 운동 같은 것을 벌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수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는가? 지금은 대통령이 나서는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자 해제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고 썩 내키지 않겠지만 아베 수상을 만나서 사람과 사람이니까 매듭을 푸는 것이 최선이고 또 가장 유일한 그런 출구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분명히 아베 수상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렸을 것이고, 자기 뒤에는 확실하게 여론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이런 판단이 내렸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아마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무자선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정도 회의를 해봐야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일본이 의도한 대로 한국 경제는 상당한 수준의 혼란까지 빠져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중국과 달리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고 언론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견제 세력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지나치게 무리한 방법으로 일본이 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인 선에서 얼마든지 타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개인 청구권이 인정이 됐지만 사실 이번에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1965년도 한일 협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법리적으로 이번에 한국의 대법원들이 내린 판결이 무리한 판결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한일협정을 통해서 포괄 보상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 달리 일본의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개인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조기에 해결하는 게 참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한 3년 전에 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엔지니어로서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 저한테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현대자동차가 필사적으로 이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일본이 임진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그리고 또 구한말 때 쳐들어왔다. 그 사이의 간격이 몇백 년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80대 중반부터 현대자동차가 이 부품과 소재를 국산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그것은 바로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했다. 만일에 또 일본이 금수 조치가 되면은 자동차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부품 국산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아주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을 어떻게 일본이 검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번 상황을 보면서 그 어른이 처음에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킬 때 그렇게 절박하게 노력을 했구나, 그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쨌든 나라의 내실을 다지고 또 이웃하고도 너무 이렇게 분쟁적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우리가 각자 자기 맡은 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늘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좀 더 훌륭하고 좀 더 위대하고 좀 더 역동성이 넘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이번에 일본의 경제보복을 보면서 또 느끼고 드는 생각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